점수 잡는 hackers. 자, 이제 저랑 해커스 테스트 부분을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아웃라인 잡는 것 위주로 같이 볼 거고 몇몇 문제들은 영작을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do you agree or disagree? Teachers' earnings, 자, 선생님의 월급이 should be based on his or her students' performan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들의 성과에 따라 지급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돈 더 주고 학생 성적이 떨어지면 깎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아웃라인은 보면은 어그리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 교사들은 학생의 성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뭐 무슨 단어 떠올라요? be responsible for 이렇게 탁탁 떠올려주면 좋겠죠? 자,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교사들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일반적 진술의 표현으로 보상이 나왔는데 compensation이라는 단어 떠올랐나요? 자, 안 떠올랐다면은 외워두세요. compensation.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동시에 단어가 떠오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compensation 받아야 한다. 자, 예를 들어 내 경험담 또 쓸게요. 스페인어 선생님은 너무 효율적이어서 아주 효율적이어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 경험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한번 보시면은 교사들이 어떤 기술, 즉 그 교수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를 향상시키도록 동기부여. 자, 그럼 동기 하면은 뭐 같이 적어놓으면 좋아요? motivation이죠. 그쵸?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일반적 진술. 교사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교수 기술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뒷받침 해주고 또 뒷받침 예시 나와야 되죠. 자, 이번에는 연구 결과 쓰기로 한번 해볼까요? According to a research. 요거는 우리 나중에 템플릿 배우면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요. 자,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제도, 현재 이제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도 되겠죠? 제도에는 교사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어떤 장려책. 여러분들 incentive 기억하세요. 인센티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게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서포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책에 나와 있는 agree와 조금 다르게 제가 작성한 disagree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disagree를 한다면 선생님을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 월급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가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지 않느냐 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일반적 진술로 선생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외적 요인이 많다. 예를 들어 뭐 학생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뭐 학습 자세나 아니면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성적이 진짜 쉽게 오를 수가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선생님 책임으로 물기에는 억울하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 선생님이 똑같은 걸 가르쳤다. 예를 들어 두 그룹한테. 근데 한 그룹은 기본적인 지식이랑 응용력에 따라서 이제 얘네가 그냥 더 잘하더라. 똑같은 걸 가르쳤는데 예를 들어 그런 연구 결과를 예시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유로 성적에만 집착할 거다. 누가? 당연히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자기 돈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참다운 교육을 할 수는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지어내는 게 또 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 이제 학교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를 전제로 해야겠죠. 부정적인 방법으로 막 점수를 올려줬어. 이게 정당하지 않았다. 이런 안 좋은 경험담을 지어내서 해주시는 것도 이제 일반적 진술을 서포트를 아주 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become healthier? 이 문제는 우리 아웃라인 잡아보고 영작도 같이 좀 해볼게요. 자, getting enough sleep, exercising regularly, having a positive attitude 세 개가 나왔습니다. 자, 충분히 잠을 자는 것과 운동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책에는 이제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기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최고다. 첫 번째 이유는 면역 체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단어. 기억해야 되는 단어 너무 중요한 거. 그렇죠? 오히려 토플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냐면 리딩이랑 리스닝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자, 일반적 진술. 방어 체계가 튼튼해서 병에 덜 취약하다는 일반적 진술이 나왔다면 예시로는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에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씩 잤을 때는 너무 아프고 자주 아팠지만 하루에 이제 꾸준히 30분씩 운동을 하니까 내가 그런 모든 병에서 이제 벗어나서 되게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 뭐 이런 내 경험담이 예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는 정신 건강까지도 영향이 있다.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이제 그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매일 운동은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서, 자, 이렇게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서 불안감과 우울증을 그런 감소시킨다고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예시로 이제 썼습니다. 매일 20분 동안 운동을 하니까 40%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 결과나 설문조사를 그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퍼센테이지 같은 거를 쓰게 되잖아요. 수치를. 그러면은 지어낸 거라 하더라도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에세이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영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유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면역 체계라는 단어 힌트 드렸으니까 영작하는데 어려움 없겠죠? 자, 한번 써보시고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뭐뭐 함으로써 방법이나 수단을 말하는 게 나오면요. 무조건 그냥 by ing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처럼 by exercising, 운동을 어떻게 regularly 함으로써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can strengthen, 이게 바로 강화시키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strengthen 할 수 있다. 무엇을? 아까 힌트 드린 면역 체계를, 그들의 immune system을 이렇게. 자, 그럼 그것에 따른 일반적 진술은 방어 체계가 튼튼하면 병에 덜 취약하다였습니다. 자, 한번 써보시고요. 자, 이뮨 시스템을 두 번 반복하면 또 같은 단어를 계속 언급해 쓰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디펜스 시스템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용에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오히려 더 에세이를 쓸 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if your defense system이 튼튼하면 it's strong. 만약에 충분히 튼튼하면을 썼다면 뭐 strong enough 이렇게 중간에 써도 상관없었겠죠? 충분히 튼튼하면 병에 덜 취약하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표현 하나 외우셔야 돼요. 자, be susceptible to라는 표현은요. 바로 뭐뭇에 취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less susceptible to니까 less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덜 취약할 수 있다. 무엇에? to illness, 병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 문장 볼까요?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에 하루에 8시간 잤을 때는 여기 이렇게 좀 약간 잘라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영상하실 때. 자주 아팠지만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니 아프지 않았다 하고 약간 이제 내 경험담 쓰는 형식으로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에 여기를 이제 이 뒤쪽으로 나왔는데 with my inactive lifestyle 사실 이 부분이 앞으로 가는 경우가 아마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순서대로 이렇게 좀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앞으로 빼볼까요? with my inactive lifestyle 하루에 8시간 자고 어떻게? when I slept 8 hours a day 요거는 순서가 이렇게 돼도 뭐 의미가 전혀 상관이 없죠. 문법적으로도.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주 아팠다. I got sick. get sick 알아두세요. get sick이 뭐예요? 여기 뒤에도 나왔네요. 그쵸? get sick. 과거형 got sick. 같이 알아둬야겠죠? 아주 많이 아팠었다. 자주 아팠었다. 하지만 after exercising. 운동을 한 이후로. 근데 얼마나? 30분씩 운동을 한 거니까 뒤에 이제 정확하게 붙여줘야겠죠? exercising 30 minutes. 매일같이. every day. I do not get sick anymore.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자,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정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다. 자, 증진하다 동사 생각해 보세요. 자, 영작. 자, 사람들은 주어 동사 시작할게요. 자, people can 증진하다가 바로 improve가 되겠습니다. 증진할 수 있다. 무엇을? 정신 건강을. 근데 뭐뭐도 할 때는 어떻게 붙여요? as well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더 쉽게 나는 to 썼는데 근데 틀리지 않습니다. The people can improve mental health too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죠. 일반적 진술 보겠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켜 불안과 우울함을 감소시킨다. 자, 여기서는 세로토닌 수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만약에 한글로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한글로 쓰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실 때 스펠링이 저거구나 영어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니까요. 자, 바로 영어로. 자, 보겠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자,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ing죠 또. 자, exercising each day, every day 해도 상관없어요.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세로토닌 수치를 증가시킨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increases the serotonin level.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 적어 놓으시고 세로토닌 레벨을 증가시킨다. 근데 그것이 뭐를 하느냐? 부가 설명. 불안과 우울함을 감소시킨다. 자, 동사 먼저 써야 되죠. 어떻게? 감소시키다 뭐 썼어요? which reduces 감소시킨다. anxiety 불안감과 그런 우울함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셨으면 perfect. 자, 그럼 예시 볼까요? 참가자들은 매일, 이게 연구 결과니까 이제 참가자들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 역시 만약에 지금 모르시면 어차피 템플릿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아예 외울 거니까 참가자들은 매일 20분 동안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정도가 40% 감소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참가자들은 participants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the participants가 운동을 했다. 매일 20분 동안 for 20 minutes. 매일매일 each day. 아까 뭐 해도 된다 그랬어요? every day, daily 상관없어요. 뭐 daily 해도 상관없고 every day, each day and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정도. 여기서 시달리다가 suffering이에요. 우리가 suffer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suffering, 그 시달리는 것, 무엇으로 인해 시달리는 것,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불안 증세로 시달리는 것이 40% 감소했다를 쓸 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by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소했다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decreased 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decreased 40% 이러면 거기서 문법이 하나가 틀리게 되는 거죠. 항상 기억하세요. increased by 몇 퍼센트, decreased by 몇 퍼센트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는 걸로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작성한 아웃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걸로 전 골랐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의 플러스와 다른 것들의 마이너스 팩터들을 보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의 플러스는 정신적인 이제 요소가 크다는 거죠. 정신적인 요소가 무엇에 영향이 있냐면 신체적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하면서 예시로 평안을 찾았을 때 병을 극복한, 예를 들어 암 극복 사례 많이 있죠. 어디 가서 살아요? 막 산이나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프리한 그런 환경에서 이쁜 거 보고 정신적으로 딱 이렇게 좋아지면서 막 병이 치유되잖아요. 그런 예를 써도 돼요. 꼭 내 경험담이 아니어도 돼요. 진짜 그런 좋은 예가 있을 때는 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들은 거를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걸로 뭐로 갈까요? 수면이랑 운동이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 그래서 예를 들어 사이드 에펙트가 발생한다. 뭐 너무 많이 자면 예를 들어 더 되게 나른해지죠. 그렇죠? 더 feel tired 하죠. 그리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요. 이거는 역시 지치죠. 너무 지치는 거 뭐라 그래요? exhausted. 이렇게 내가 고른 것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를 깎아내리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내 경험담을 써서 뭐 이런 구체적인 예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로.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universities should spend as much money on sports as they do on libraries. 자, 보면은 대학교들이 as much money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느냐죠. 뭐만큼? as they do on libraries. 도서관에 쓰는 만큼 스포츠에 투자를 해줘야 되네요. 대학교에서. 자, 아웃라인을 보시면 agree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해줘야 되죠. 이거는. 자, 왜냐하면 신체 건강을 증진한다. 주로 앉아있는 생활 방식. 이거는요. sedentary 너무 중요하니까 적으세요. sedentary 라이프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sedentary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이런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그 생활 방식을 sedentary라 그래요. 근데 이런 sedentary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몸무게가 막 늘고 막 이런 거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예시로 사촌이 학교에 있는 그런 어떤 테니스 클럽에 가입해가지고 살 빼고 되게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내 경험담의 원리예요. 물론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원리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로는 학생들의 교류, 어떤 interaction을 장려, encourage 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일반적 진술로는 협동심을 요구한다. 막 cooperate, 같이 이제 teamwork 하니까요. 그런 걸 하게 되면 같이 연습 practice 하고 spend time together 하고 시간 같이 보내면서 이제 친해질 수 있다라고 했다면 예시로 역시 내 경험담으로 쓸 수도 있겠죠. 축구부에 가입했는데 새로운 무리의 친구들도 사귀고 또 이제 학교 생활이 더 편안해졌다더니 그러면서 이제 좀
지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경험담이나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도 돼요. 뭐 친구 얘기, 뭐 사촌 얘기 뭐 하는 것처럼 해서 예시를 작성해 주셔도 괜찮겠죠. 자, 그럼 제가 작성한 아웃라인을 보시면은 저는 디스어그리를 해봤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원리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아니야, 스포츠에 그만큼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서관의 지출이 훨씬 중요하지. 도서관의 플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 학교의 평가 요소로도 도서관을 꼽는다. 예를 들어 기사를 봤는데 유럽의 상위권 대학의 도서관의 평가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많이 됐다더라. 솔직히 말하면 역사가 있는 대학교가 인정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 역사는 도서관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그런 소설가나 뭐 셰익스피어 이런 거 문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잖아요. 어떤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런 어떤 가치 평가에 있어서 도서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일부 학생들만 사용한다는 말을 해보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그런 패시리티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돈이 사용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내 경험담으로 이런 거 써보는 건 어떤가요? 막 운동선수들에게만 좀 특혜가 많이 있었던, 왜냐면 걔네들만 사용하니까. 일부 학생들은 사용하지도 않은데 그 학비 같은 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성립이 되겠죠.